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르면서 금융시장 화두로 떠올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원에서도 이 환율 문제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 미국 출장길에서까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당시 G20 회의장에 나가 있었던 금융시장부 노현우 기자가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지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고요. 예, 그 회의 내용을 보면은 뭐 회의 자체는 두 세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 네. 1세션에서 지속 가능 금융, 2세션에서는 국제금융 체제 논의했는데 네. 뭐 그 당시에 환율이 워낙 이슈였던 만큼 네네. 저희가 뭐 환율에 대해서 뭐 했던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환율 문제를 다뤘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환율 자체가 이미 주요 이야기거리로 다뤄지고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의 환율이 무엇이 문제였냐면 근본적으로 달러화가 너무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의 전에 보면은 원화와 엔화 같은 경우에 달러화에 비해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란 것이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네. 달러화가 강해지면은 그 엔화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달러화 강세 이유가 이제 여러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좀 어떤 것들을 거론했습니까? 예, 그 현장에서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모두 만난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네네. 그 화두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들었습니다. 예외주의,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 예, 네네. 글로벌 경제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만 너무 경제가 좋다. 그게 가장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표도 좋게 나오니까 그러면 앞서 형성됐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 그럼 인플레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가면서 네. 통화 정책의 그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또 그것 또한 이제 달러화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회의가 있기 전에 주말에 보면은 네.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란하고 이스라엘 분쟁이 고조되고 예.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그러면 또 달러화를 밀어 올리고 달러화는 더 강해지고 네, 달러가 그래서- 안전자산이니까 서둘러 사들이려고 한 수요가 많아졌었군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 주말에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분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됐는데 그러면은 달러화는 강해질 것이고 어느 통화를 하나를 숏을 뭐 매도를 한다고 하죠. 숏을 쳐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뭐 대안이 크게 주요 통화가 3개 정도가 나오죠. 뭐 위안화, 엔화, 원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보시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당국이 개입한다 얘기도 많고 시장 원리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네. 숏을 쳤다가 오히려 당국이 개입하면은 별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효과가 크지 않고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원화가 남는데 네. 원화는 유동성도 좋고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좀 평가니까 네. 그래서 적절한 트레이딩 기회로 좀 여기지 않았나 이런 아. 평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트레이더들이 원화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노리면서 이제 원화 약세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팔라졌다라는 건데, 그러고 마침 그때쯤 해서 이제 달러원이 1,400원을 터치했었던 거군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죠? 예, 그 환율이 치솟으니까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네. 그 만나고선 그 끝나고서 자료를 발표하는데 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그렇게 긴장이 있을 그런 회의가 아닌데 네.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양국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뭐 급격히 변동성에는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적절한 조처가 딱 들어오네요. 예. 네네. 그래서 그날 뭐 환율이 7.7원 하락하기도 했고 그래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효과는 있었네요. 예. 네네. 그렇게 그치나 했는데 뭐 다음 날에는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셋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껴서요. 예. 네네. 그런데 그게 열리는데 공동선언문에 또 환율 얘기가 담깁니다. 그래서 공동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좀 피상적인 내용들이 담길 거라 예상을 하는데 네. 거기에 양국의 통화 약세에 대한 뭐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담기고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공동선언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개입의 의지가 세구나 이렇게 여겨졌고 그리고 환율 안정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그러니까 회의에서 그 대단한 성과를 이제 거뒀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까지도 뭐 사실상 환율 개입을 용인해줬다 뭐 이런 점에 주목하는 겁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 그 당시 선언문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양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미국이 뭘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뭐 저희가 군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선언문 자체가 회의를 끝나고 세 나라가 합의하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우회적으로라도 좀 지지하고 최소한 용인하진 않았냐 뭐 이 정도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한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IMF 때 뭐 외환 위기도 겪었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뭐 계셨던 분들 말로는 당시에는 소방서에서 우리를 불 꺼주려고 왔는데 네. 그런 나라였는데 2008년엔 우리가 소방서회를 갔다. 2008년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G20 회의가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아, 예. 그래서 소방서에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소방서에 간 데다가 우리 환율을 주제로 해갖고서는 한국하고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으니까 굉장히 뭐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많이 느낀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환율이 그렇게 해서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이제 어제였나요? 달러 N이 이제 34년 만에 160엔을 찍었고 또 달러원도 여기에 동조해서 어제 장중에 1,380원을 다시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 근본 동력에는 좀 변화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FOMC가 목요일 날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좀 후퇴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반영해서 지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중요한 게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 행보들도 좀 달러 강세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예. 지난주에 일본은행이 그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쳤는데 네네. 그 결과가 좀 도비시했다고 평가가 되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6월에 별일이 없으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는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요국 통화가 약해지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세지고 이제 원하는 거기에 연동해서 달러원 환율도 좀 치솟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요. 예. 앞에서 이제 달러와 강세의 배경 중에 하나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점을 소개해 주셨는데 직접 미국에 가서 보고 느낀 이 실물 경기, 미국 진짜 괜찮아 보였습니까? 예, 뭐 워낙 있었던 기간이 짧고 뭐 배경 지식이 많지 않아서 좀 판단하기 조심스러운데요. 네.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경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오. 그래서 워낙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이 많고 일단 사람이 많다는 건 돈을 쓰니까 계속 돈은 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가도 그래서 높고 네.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워싱턴에서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은 의류 상점마다 다 체리용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사람을 뽑을 정도면 뭐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은 그 미국 지표를 한국에서 봤을 때 소매 판매 지표나 고용 지표로도 봤던 그런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현지에서 그 눈길을 끌었던 경험이나 혹은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팀 문화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데 최근에는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팁이요, 팁. 예, 네.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서는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있고 밑에다가 팁을 얼마만큼 줄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팁이 아예 그냥 계산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맥시멈으로 20%가 반영이 돼 있는데 밑에 또 에디셔널 팁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에디셔널 팁을 줘야지 생각하고 또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을 2번 주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계산서를 받으면은 안경을 꺼내서 이렇게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몇 번 넣었는지 얼마 넣었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팁이 많은 걸 보면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뭐 팁플레이션이라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75% 이상이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팁이란 게 그 고용을 한 거에 대해서 점주가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좀 전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팁을 받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팁을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점주가 조금 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외식 물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집에서 조리를 해 먹는 경우가 많았고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또 인기 있는 식당 등은 예약이 다 차 있고
그래서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자면, 저희가 주식시장 관련해서 관련해서도 다뤄봐야 되겠는데, 이제 요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뭐 서학개미라고 예. 하죠. 이 서학개미들이 많아져서 앞으로 환율 움직임이 뭐 주가에 미칠 영향에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전에 이제 운용사에서도 전략가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향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관관계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 미국 주식이 워낙 고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미국 주식이 폭락할 경우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에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보는 미국 주가는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달러가 오르면은 주가 하락폭이 좀 방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미국에서 열린 G20 회의를 다녀온 금융시장부 노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